뛰어난 인재들이 모이어들어 새롭고 가장 높은 이념과 기술 가슴마다 부르며 손마다 입혀 샘물이 큰 바다를 이름과 같이 아름다워 용서하는 전북대학교. 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에 터져낼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동기계절 수업을 운영합니다. 10월 8일 월요일부터 5일간 학부 사무실에서 개설 임한 과목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개설교 과목은 10월 25일 목요일에 공지됩니다. 또한 수강 신청은 11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오아시스에서 진행되며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계절 수업 개강 이후 4일에 걸쳐 오아시스에서 수강 취소를 하실 수 있으며 취소 날짜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폐강 과목의 수강료는 자동 환불되니 추가 수강 신청 시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PC 사용 과목은 좌석수에 맞추어 수강 인원이 제한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학우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 수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학우들은 관련 법에 관해 모르거나 알아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 전격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용구를 착용해야 하며 인도가 아닌 차도 끝으로 통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 맨몸으로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학우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지난 9월 18일 준공한 건지광장에 대형 대리석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대리석에는 그간 전북대의 역사와 업적이 새겨져 있는데
이 대리석 조형물이 공적비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리석에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요 업적을 새겨놓은 것으로 총장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영어, 한문, 스페인어, 한글 등 4개 언어로 그동안의 업적을 새겨놓아 조형물을 세우는데 약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조형물을 세운 것이 정말로 이번 선거와 일말의 관련성도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총장 선거가 직선제 선거로 이루어지면서 비교원 투표 반영 비율을 비롯해 여러 논쟁이 있었던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속도감 있는 상응 조치가 나오면 북한의 비핵화가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던 만큼 북한의 실질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점을 이른 시일 내에 찾아 대북 제재 완화 논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적대 관계를 이어온 양국이 큰 틀에서 과감한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전쟁 없는 한반도를 향한 평화협정의 출발점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8시 40분까지, 매일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오후 6시 10분부터 7시 1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들의 학교 생활에 알찬 정보들을 전해주는 TMI, 월요일 저녁에는 전대인 여러분의 달달하고 씁쓸할 연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연애 참견, 화요일에는 전 세계 아름다운 관광지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여행을 떠나는 힐링타임, 수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위대한 유산, 목요일에는 UBS 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전대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방송 UBS 취재 파일이, 금요일 아침은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통해 전대인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는 건강방송 동의 어보감이 방송됩니다. 전대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UBS UBS 취재 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점심에 방송되는 UBS 취재 파일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무현의 너만 괜찮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 취재 파일은 어떤 주제로 진행되나요? 오늘 취재 파일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국에서 제작한 뉴스에 관한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뉴스와 공과대학 회장단 사건 뉴스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더불어 뉴스 제작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널 모빌리티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려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역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네, 우리 학교 캠퍼스는 넓은 편에 속해 많은 학우가 캠퍼스 내에서 오토바이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는 학우들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전동 킥보드, 스쿠터, 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인도해서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도 위를 달리려면 자동차 관리법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기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률로서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불법이라는 원칙상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은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따르면 대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차는 원동자치 자전거로 정의합니다.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에 속하는데요. 원동기는 반드시 차도에서만 운행돼야 하고 이동 원동기 면허를 필수 소지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다닐 수 없으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은 의무고 당연히 음주 단속에도 응해야 합니다. 네,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느껴지는데요. 하루빨리 안전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하구라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 등을 지키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공과대학 회장당 지원금 문제에 대한 뉴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아이의 한숨, 정연의 론리 듣고 오셨습니다. 김채영 아나운서는 지난 9월 학교 알림의 거리 곳곳에 붙었던 대자보를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학우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우리 학교 알림의 거리에 곳곳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자보의 내용은 9월 11일 공과대학 회장단이 다른 단과대학 소속인 모 학과의 개강 모임에 찾아가 인사를 하고 지원금이라는 단어를 쓰며 돈을 건넸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방송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접하고 해당 뉴스를 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뉴스를 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입장을 사실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해당 학과 공과대학 회장단의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학과 학회장님께게는 당시 개강 모임 행사 상황 설명을 요청하였고 구설의 당사자인 공과대학 회장단의 인터뷰는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우들의 여러 가지 의문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했었습니다. 공과대학 회장단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약 3일에 걸쳐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로 학우들의 질문을 받은 질문과 저희가 준비한 질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질문과 해당 사안에 맞지 않은 질문 등은 생략해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공과대학 회장단의 인터뷰 내용은 대략 10개 정도였습니다. 공과대학 회장단의 공식 입장문에는 먹은 음식이 있다고 했지만 모 학과 회장 증언에는 맥주 한 잔으로 주류만 섭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문에 음식의 내용을 왜 포함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모 학과 개강 모임을 찾아간 이유, 학생회비인지 사비인지에 대한 증거 제출 요청, 1만 원을 측정한 이유, 돈을 봉투에 넣어서 건넨 이유, 모 학과가 개강 모임을 했던 9월 11일에 다른 공과대학 학과나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지, 지원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 등을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뉴스 제작하는 거 옆에서 많이 지켜봤었습니다. 이번 공과대학 지원금 사건이 총학생회 회장 선거와 되게 관련이 많은 만큼 학내에서 민감한 문제로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내 언론사인 만큼 오보가 나지 않도록 기자님께서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질문 하나하나에도 신경 많이 쓰시는 모습 저희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하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해당 뉴스에 관한 에피소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열의 어찌이지오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뉴스를 만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채영 아나운서는 에브리타임이라는 학생 커뮤니티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시간표를 확인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자유 게시판 등에서 올라오는 학내 사항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시간표를 사용하는 용어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번 주 취재파일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에브리타임에 저희 방송국에 관한 글에
글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 역시 지인분들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채영 아나운서는 이와 관련된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저희 국원들의 말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긴 했습니다. 저희 이번 공대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 방송국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 뉴스가 빨리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시면서 학내 언론사의 역할에 대해 지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항상 늘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편집도 하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있었던 상태라서 굉장히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저 역시도 관련 글을 보고 많이 속상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글을 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른 국원들이랑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커뮤니티에 저희의 입장문을 밝혀야 할까도 고민했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뉴스를 올리는 것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의 최선이라고 결정해 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뉴스 영상을 송출시켰습니다. 네, 해당 뉴스 영상이 올라오고 다행히도 학생 커뮤니티에 저희 UBS에 관련된 대부분 글들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에브리타임 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대다수의 글이 삭제된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인의 윤리강령의 핵심은 취재와 보도, 편집과 편성을 어떻게 공정하고 올바르게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록 대학 언론사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 뉴스를 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뉴스가 송출되는 기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위해 보도를 안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늦춘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앞으로도 학우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에 따라 고칠 점에 대해서는 고쳐가는 대학 언론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의 자유보다는 대학 언론인의 책임을 선택해서 활동하는 국원들인 만큼 근거 없는 비방은 한 명의 학생으로서 견디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중히 자제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대학 언론의 재구실을 하는 방송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국이 학내 언론사인 만큼 항상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사실 확인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으니 저희가 방송 송출이 늦어지는 경우는 그러한 사실 확인을 더 하고 있다는 점 더 학우분들께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 학내 언론사로서 중립 유지하고 늘 학우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는 저희 UB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10월 11일 UBS 취재 파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맘에 안 드는데 그리워서 노래하네 나의 대장대장 (10월) 둘째 주 UBS 취재 파일.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시험 기간으로 휴방합니다. 다시 찾아오는 11월 8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송영연, 연출의 심재훈, 기술의 이주영, 진행의 송영연, 그리고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UBS 주간 날씨. 이번 주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전체적으로 2도가량 낮아져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한 주간 최고 기온은 22도, 최저 기온은 9도로 일교차가 큰 날씨 양상을 보이겠으며 환절기인 만큼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렸지만 이번 주는 대체로 맑아 청명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내와 실외의 기온이 5도 이상 차이 나는 만큼 감기 걸리시지 않게 두툼한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UBS 주간 날씨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캠퍼스를 거닐다가 맡게 되는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 내가 무심코 내뿜은 담배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악취가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길에서 핀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 얼굴을 찌푸리게 한 적 있나요? 내가 뱉은 침과 버린 담배꽁초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시나 나의 흡연이 공공장소를 매캐한 연기로 덮지는 않았나요? 자신이 하는 흡연보다 더 몸에 해로운 간접 흡연. 세상에 혼자 하는 흡연이 없는 만큼 잠시나마 다른 사람을 배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캠퍼스 내에서 이동 중에 흡연은 금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절제. 다 핀 담배꽁초 역시 깨끗이 처리해야겠지요? 담배 연기로 더 이상 얼굴 찌푸리지 않는 그날까지 모두 다 밝고 쾌적하고 건강한 전대하고 여러분의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라코인 노래 연습장에서 1,000원 충전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교환권을, 강마루 회덮밥에서 강마루 회덮밥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6,000원 1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10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